안녕하세요. 천만개미 살리기 프로젝트 김종원의 종목식당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주식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일일 일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인데 요즘 참 지키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잡을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이 연속인데요. 이럴 때 고민되시는 종목들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저희 종목식당에서 최적의 솔루션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해 보셔도 되고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셔서 저희와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김종원의 종목식당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종원의 종목식당 오픈합니다. 네, 김종원 대표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미증시가 금리 상승이 2% 가까운 상승세가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오후장 들어서 힘이 더 강한 모습이었는데 사실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나 미중 갈등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오늘장 대표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불안한 그러한 증시 가운데 하나인데 미국의 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인상되고 그리고 나서 주식도 주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도 그에 맞춰서 좀 흐름이 좋았는데 그냥 보합권에서 마감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갭 떠가지고 시작해서 그대로 흘렀으니까요. 좋은 흐름이긴 했습니다. 자, 오늘 국내 마감 브리핑 전체적인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은 코스피가 0.81% 상승한 2,768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이 2,348억, 기관이 1,969억 매수를 했고 개인만이 4,589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수급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양매수를 한 외국인과 기관의 좋은 흐름이었죠. 자, 코스닥에서는 1.7% 상승한 91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128억, 그리고 기관이 472억 매수를 했고 개인만이 612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역시 코스닥에서도 양매수하는 그런 좋은 흐름이었고 환율이 1,195원에 마감을 하면서 1,200원을 방어하는 좋은 흐름이었고 국제유가도 전일까지는 900달러까지 갔었죠. 90달러까지 갔었죠. 오늘 89달러 마이너스 2%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약간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감 특징이 내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CPI에 의해서 인플레이 현상이 가중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관심 사항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이 그래프가 지금까지 1년간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상승했던 그러한 꾸준한 상승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과연 내일 얼마만큼 이러한 흐름대로만 상승한다고 하면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방어가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10년물 국채 가격이 거의 오늘 문제가 뭐냐면은 2019년 11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이전 수준의 가격까지 올랐다라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도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 그러면은 그 이전 수준으로 다시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지 않는가.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현상과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 문제였던 게 뭐냐면은 미국의 코로나 환자의 급증으로 인해 가지고 병목 현상이 있었죠. 물건들을 만들고 그거를 운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환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격리돼 있고 그래서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 많지만은 그것을 만들고 실어 날르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금리 문제 이전에. 그런데 최근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의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1월 15일 날 80만의 확진자 수였다가 최근 들어 2월 20일 수준, 2월 22일 기준으로 29만, 굉장히 지금 많이 줄었죠. 이런 현상 때문에 병목 현상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 사람들이 일하러 일터로 많이 복귀돼서 인플레이 현상이 조금 더 우려가 낮아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러한 현상 때문에 약간 차감되는, 그래서 안정을 잡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드는 하루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10일이죠. CPI 지수 잘 체크해 보셔서 이후의 시장 방향성까지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종목 솔루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들 저희 종목식당에서 최적의 솔루션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내용 포트폴리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솔루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니까요. 꼭 신청해 보시고요. 또 저희 이벤트도 준비 중인데요. 선착순 5분께 대표님의 노하우가 담긴 시크릿 강연 CD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강연 CD와 솔루션 다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아가 F카 이슈가 있을 때 매수를 했습니다. 많이 떨어져서 고민이 됩니다. 효성 TNC와 기아가 많이 떨어졌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정리를 하고 LG 이노텍에 집중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고민이 될 것 같은 게 사실 세 종목 다 좋은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LG 이노텍도 어닝 서프라이즈 지금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 기아도 영국에서 이번 달에 판매량 1위를 달성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목 주가가 같이 못 가니까 고민이 정말 깊을 것 같아요. 어떤 솔루션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세 종목 갖고 계신데 그 잘 나가는 종목은 5%이시고 나머지가 이제 힘든 종목이 20%씩이신데 사실 그 종목들을 한번 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효성 TNC부터 지금 분석을 해보면요. 자, 효성 TNC가 제품 구성이 섬유가 84%, 그 무역이 48%인데 이게 섬유를 무역에 같이 교차돼가지고 100% 이상이 되죠. 어떤 거냐면 스판텍스와 관련돼서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매출액이 많은 그런 기업입니다. 자, 4분기 영업이익이 3,559억으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8%. 이 이유는 스판텍스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8% 똑같죠. 예, 스판텍스의 매출이 감소한 영향이었었는데 그 스판텍스 수요 급증에 따라서 매출이 급등을 했습니다. 차트도 급등을 했어요, 주가도. 그런데 스판텍스는 말 그대로 그 라텍스 옷이죠. 예. 그 옷의 계절성 특징이 여름에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여름 이후에 계절적 요인으로 매출이 여름에 급등을 했다가 이제 여름이 지나니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중국 내 수요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감소의 원인이었었는데 자, 현재 이 모습이 재무제표 매출액과 관련된 차트인데 수익 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자, 2021년 2분기 6월 달이 순이익률이 고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서서히 내려오는 모습이고 매출액도 3분기도 상당히 좋았고 4분기도 나쁜 건 아니었어요. 단점은 순이익률이 약간씩 급감하는 하락하는 모습인데 자, 순이익률이 고점은 하락하는데 영업이익 대비 과하게 하락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PBR이 지금 PER이 1.6배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효성 TNC 차트가 참 오늘 매수가에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2분기 때의 매출액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했었죠. 차트가 똑같아요. 예, 매출액과 순이익이 상당히 높았다가 순이익률이 서서히 내려갔는데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PBR이 상당히 낮아요. 1.6배밖에 안 돼요. 뭐냐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금 저평가됐다. 그리고 순이익률이 매출이나 순이익률이 서서히 줄었는데 상당히 낮아졌다. 이거는 그냥 홀딩 전략을 유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은 주가가 좋은데 만약에 지수가 갑자기 뭐 흔들린다 하면은 39만 원 근처 딱 여기 거래대금이 크게 발생하고 지지했던 구간이 39만 원이죠. 이 부분에서 물량을 추가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가 59만 원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요해요. 60만 원 딱 찍는 건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은 59만 원, 60만 원 사이에서 정리가 필요한데 그 구간이 과거에 거래대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쌍봉이죠. 그리고 121선 근처입니다. 따라서 59만 원 근처에서는 일부 물량 축소하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이 기아인데 기아가 지금 수급을 보면은 작년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개인들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자, 지금 1월 20일부터 2월 18일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 이 기간 동안 굉장히 고점이었죠. 급등을 했던 이 기간 동안에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던 그런 구간입니다. 한마디로 개인들이 물려있다. 현재까지도 물려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입니다. 시청자님의 구간에서도 지금 사실 똑같은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거는 연도별 매출액입니다. 기아 매년 매출액과 순이익 상승했죠. 자, 이건 분기별입니다. 작년 2020년 9월 달부터 지난 앞분기까지의 매출액인데 분기별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기아 자체의 문제는 없는데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생겼죠. 자, 따라서 지금 기아 같은 경우도 굳이 별도로 얘는 대응 전략이나 매도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박스 구간이다.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지금 굉장히 수급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상당히 힘든 기간, 이 종목은 지금 들고 계신 기간도 길어요. 그래서 단기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냥 가져가시는 전략 제가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1차 목표는 9만 1,000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박스 구간의 상당 구간이고 9만 1,000원 제시를 하겠고 비중 추가를 7만 원 부근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어요. 만약에 좀 굉장히 낮은 구간을 제가 말씀드리죠. 현재 이 구간은 계속 지킬 것 같은데 만약에 지수가 어떤 급락을 한다 순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확 내린다 하면은 기아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죠. 같이 그런 때 추가 매수를 하고 섣불란 갑자기 추가 매수를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내리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추가한 후에 반등할 때 박스권 위에서 매수하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다음 종목이 자, LG노텍인데 LG노텍이 지금 과학 솔루션과 관련돼 가지고 리포트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오른 이유는 간단하게 애플 쪽에 그 매출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증가한 것만큼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애플카와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같이 몰려 가지고 상승을 했어요. 그런 이슈 때문에 애플카가 지금 나오는 건 아니죠. 근데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1분기 매년 1분기는 핸드폰 카메라 관련돼 가지고 비수기 시즌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 가지고 LG노텍과 관련돼서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다라는 이슈 때문에 LG노텍이 1월 달에 상당히 그 고전을 했었는데 하락을 하다가 좋은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반등을 하고 지금 60일선 딱 맞고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 드리기는 매수가 근처세요. 매수가 근처신데 매수가 오면은 차라리 이 종목은 현금화를 하시고 다른 종목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의 비중을 더 두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닥 대비 상당히 많이 올랐고 무거운 종목인데 많이 올랐고 그리고 여기서 횡보를 하고 최근에서 많이 올랐고 여기서 지금 박스 구간으로 힘들게 만든 구간이에요. 한동안. 왜냐하면은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박스 구간으로서 힘들게 하고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구리로 치면은 펄쩍펄쩍 해서 그냥 펄쩍펄쩍 가기 힘들죠.
뛰었다가 살짝 뒤로 물러갔다가 뛰는 게 더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효성 TNC나 기아 같은 경우는 뒤로 살짝 물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방법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효성 TNC부터 말씀드리면요. 39만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고 이제 59만 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해 나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장기 홀딩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1차 목표가로 9만 1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LG 이노텍은 매수가 부근에서 현금 확보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꼼꼼하게 솔루션 내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카카오 게임즈를 보유 중입니다.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올해 초에 9만 3천 원에 20% 비중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모바일 게임 오딘이 흥행하면서 주가도 오를 줄 알았는데 계속 빠지기만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도 사실 호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딘 흥행 덕분에 1조 클럽에 처음으로 가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 사실 지수 흐름이 다소 아쉬운 모습이긴 했습니다. 어떤 솔루션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안타까운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카카오 패밀리들이 대부분 지금 하락을 하면서 반등을 시원하게 못 나오고 있는 높은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을 많이 하고 있어서 힘든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자, 카카오 게임즈 9만 3천 원에 20%이신데, 자, 포괄 손익 계산서를 보면은 지금 분기별로 상당히 흐름 좋아요. 그 3분기 때 매출액이 굉장히 늘었다가 이번 4분기 때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순이익률. 순이익률은 굉장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이게 보라색이 영업이익률인데 보라색 영업이익률도 4분기에 계속 증가를 했고, 자, 재무상태표도 지금 이 연두색이 그 부채 비율입니다. 회사의 부채 비율이 많다는 것은 자산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근데 부채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 기업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실적을 발표하고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실은 실적을 예상을 했던 거예요. 예상을 해서 1조 클럽을 할 수 있으리라고 이미 예상을 했던 것만큼이 나와서 그냥 실망 매물 일종의 그런 현상이고, 그리고 컨센서스보다는 약간 낮게 나왔어요. 뭐 크게 나오진 않은 건데 약간 낮게 나와서 그런 현상인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장기로 가져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입니다. 저도 자세히 보니까 장기로 가져가도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2월 8일 날 카카오 게임즈는 보라 2.0 행사를 개최했는데, 보라가 뭐냐면은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가 갖고 있는 그 암호화폐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P2E 게임이나 NFT와 관련된 연결되어 있는데, 자, 자회사 프렌즈 게임즈 사명을 지금 메타 보라로 변경하고 연내에 블록체인 보라 연동화 10여 종의 게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예, 이 보라라는 암호화폐를 연결해가지고 P2E 게임 연결하고 NFT까지 연결하는 큰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 암호화폐 보라를 통해서 자산을 관리할, 지금 최근 그 작년에 위메이드가 굉장히 10배 이상 급등을 했죠. 왜냐면은 암호화폐 위믹스를 통해 가지고 급등을 했습니다. P2E 게임의 대표 선두 주자로서 급등을 했는데, 뭐 악재가 하나 있긴 했었죠. 위믹스를 매도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위믹스의 수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회사의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라가 지금 보라의 가격이 보시면은 엄청난 상승이었습니다. 지금 뭐 10배 이상, 거의 100배 수준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카카오 게임즈의 사실은 자본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죠. 따라서 지금 차트의 형태를 한번 보시면은 매수가에서 손실이 약 20% 정도 되세요. 20% 되시는데, 자, 이 구간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장기 홀딩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아까 매출액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사실 매출액이 오딘과 관련돼서 매출액 상승은 이 구간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익률 구간 이 구간이었고, 이 구간 상승은 뭐였냐? 작년 게임즈와 관련돼 가지고 NFT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다 상승했죠. 그 구간으로 상승했던 구간입니다. 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딱 4가지 사이클이 있는데 기대감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실망 매물로, 그리고 수익 창출로 인해 가지고 급락을 해요. 그러다가 관망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관망해서 시장에 점점 잊혀져 가다가 실제 수익을 만드는 실체가 있는 종목은 그때는 날아갑니다.
자, 이 구간이 저는 관망의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기로 갔었을 때. 따라서 지금 1차 목표는 짧게 생각하신다라고 하시면은 86,000원 61선 구간이에요. 이 앞에 박스 구간. 자, 여기 거래대가 크게 발생했고 딱 맞고 내려온 구간이 1차 목표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비중 추가는 말씀드리는 게 7만 원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비중 추가는 하셔도 무방하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비중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매수가 평단가는 뭐 짧죠. 금방 조금만 반등하면 되니까. 따라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로 가져가실 수 있는 성향이시다 하면은 충분히 장기로 가져가셔도 좋은 이슈도 갖고 있고 P2E나 그리고 NFT 관련된 향후 전망이 있는 기업이니까 장기 홀딩 전략도 유효하다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장기 홀딩 전략 유용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65,000원에서 7만 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실시간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02-3153-2642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요. 대표님과 바로 전화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니까요. 꼭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셔도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저희와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에코프로요. 네, 에코프로 매수가 네. 어떻게 되시죠? 13만 8천 원이요. 13만 8천 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입니다. 비중 15%. 에코프로가 사실 에코프로 BM 이 그룹주들이 요즘에 참 힘들잖아요. 어떤 전략을 또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보니까 작년 11월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그 뉴스에 악재가 나와가지고 좀 많이 힘드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이신데, 자, 이 1차 15% 매수면은 비중을 중간에 추가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1차 매수만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냥 처음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져왔습니다. 처음 사셔가지고. 네. 자, 이 종목이 지금 사실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긴 했었어요. 고점 대비, 저점 대비 하면은 고점까지 반등이 거의 2000%라고 하면은 20배 상승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수익 실현에 대한 그 욕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역대적인 거래량이 나오진 않아서 반등이 필요하긴 한 구간이에요. 근데 어차피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이슈의 대장주로서 움직여서 반등이나 향후에 더 좋은 전망을 갖고 있긴 한데, 저점 대비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요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수급은 외인과 기관이 최근 들어 계속 매도를 하다가 외인과 기관이 매수 진행을 하면서 일단 바닥 다지기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이에요. 또 하락도 1차, 2차, 3차 하락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인데, 자, 이 종목 혹시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가요, 시청자님? 지금은 없고요. 없으시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네. 네. 조금 지금은 없고 또 날짜가 좀 지나면은 그때는 가능하시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급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급하게 네. 하실 필요 없고, 제가 이 종목 예전에 지난주에 구정 전에 상담을 한번 했었었는데, 시총이 큰 종목들이 악재가 나오면은 사실 반등이 쉽게 나오진 않아요. 줄줄줄 흐르다가 힘들게 하다가 나오거든요. 대부분 그랬어요. 네. 셀트리온이 그 분식회계 때문에 나왔을 때 똑같이 질질 흐르다가 힘들게 만들어서 그냥 여기만 버텨주기를 저도 바라고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말하거든요. 여기를 차라리 훼손하지 않고 계속 버텨주면은 힘들게 만들다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비중 추간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너무 길게 가게 되기 힘들다 하면은 이 에코프로는 저항 구간이
딱 이 구간이거든요. 왜냐면은 거래량 크게 발생하고 한 3, 4개월간 박스 구간 만든 이 구간이 상당히 힘들게 만드는 구간이라 95,000원까지 오게 되면은 아마 반등을 하면은 여기서 또 치고 내려가서 박스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네. 95,000원 구간 오면은 비중 축소를 반 정도를 하세요. 아니, 비중을 반 정도 줄이세요. 네. 줄이고 나서 만약에 얘가 또다시 내려온다 했으면은 이 박스 구간 하단에서 다시 매도한 만큼을 다시 추가를 하세요.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가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95,000원 정리해 보면은 상승 시에 95,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반전하고 다시 지금 이 구간 65,000원 구간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그만큼 비중을 섞으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추시고 매수가까지 오는 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길게 생각하면 가능한데 거기까지 가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95,000원 부근 저항 맞고 떨어지는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상승 나오면 95,000원 부근에서 우선은 비중을 축소해 나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셨는데요. 종목은 한정기술, 매수가가 8만 원이고 비중이 20%라고 하십니다. 한정기술이 오늘 종가가 78,8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실을 조금 보고 계신데 한정기술 제 기억에는 작년 연말쯤에 정책 수혜 기대감에 잠깐 올랐다가 또 부진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한정기술이 정책 수혜주, 뭐 원전 관련돼서도 연결돼 있고 상당히 다양한 것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국가 기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정도인데 지금 원전과 관련된 수혜주가 같이 오르다가 조금 소외되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또 현재로서는 지표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오늘 수급의 형태도 외인들과 기관이 다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영업이익이나 뭐 재무제표 상의 문제도 없는 뭐 그러한 상황인데 일단은 안정적인 거는 121선이 살아 있는 거예요. 121선 맞고 지금 다시 상승하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상승하게 되면 지금 61선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맞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매수가 근처이시니까 지금 거래대금 차원에서 과거의 모습을 보면 여기 거래대금 크게 나왔던 구간이 이 봉인데 이 봉을 맞고 올라가고 이 근처 어떻게 시청장님의 매수가 근처세요 사실은 그 근처 맞고 다시 올라가고 맞고 올라갔다가 여기를 깨면서 거기를 이제 맞고 내려가는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8만 원이시면 매수가 근처이신데 저항 가격권에서 매수를 하셔서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지수가 지금 상당히 안정을 찾은 모습이거든요. 국내에 여러 가지 불안적인 요소들이 많이 해소돼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LG엔솔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전부 그냥 거래대금이 쏠리다 보니까 좀 소외됐었는데 지금 LG엔솔이 조금 소외되고 있죠. 그러면서 지수가 오히려 흐름이 지수 쪽으로 종목 쪽으로 피가 흘러 들어간 그런 양상입니다. 따라서 좋은 흐름이니까 이 종목은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시는 거를 그냥 짧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을 만드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올라올 힘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까지 도달하면은 저희 전량 정리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국카본 한국카본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12,500원에 20%요. 12,500원에 비중 20%. 한국카본이 오늘 종가가 1,850원이에요.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2,500원이시면은 매수가가 자, 차트 보니까 시장님 매수가가 상당히 저항 가격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의미시냐면은 이렇게 차트 선을 쫙 그어보면은 거래량이 여기 크게 나왔던 구간이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서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갔던 구간이거든요. 네. 근데 시장의 매수가가 딱 깨지면서 거기를 막고 내려가는 이게 지붕 천정이 된 거죠, 이렇게. 계속 내려왔어요. 네, 이렇게 맞고 내려가고. 이거 매수가 이때 작년 11월 정도에 하셨던 건가요? 작년 9월인지 10월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9월, 10월 네. 이 가격이면 아마 10월 말 정도이신 것 같아요. 아, 예. 네, 네. 10월 말 정도이신데 지금 수급을 보면은 수급에 뭐 큰 문제는 없고 기업 자본도 큰 문제 없고 영업이익도 뭐 나쁘진 않고 좋게 흘러가는 모습이고 현재 차트의 모습은 박스 구간을 딱 만들어서 박스 구간에서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형태 가운데 하나인데 자, 매수 가격 대비 지금 오늘 13%이시면은 많은 손실은 아니신데 지금 박스 구간 하단이시거든요. 박스 구간 하단 잘 지키고 있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뭐 주가의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상승의 흐름보다는 하락의 흐름이 조금 더 상승이 한 35면 하락이 한 60 정도 되는 상황.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고점을 점점 이렇게 낮추고 있잖아요. 예. 차트가 그 저점도 이렇게 계속 낮추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상승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자리가 121선 추가 매수는 힘드시죠? 아니,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으세요? 20% 하실 수 있으시면은 또 올해도 갖고 갈 수도 있고. 오래 가실 수 있고 이 종목이 뭐 저기 선박하고 카본이라 수소차 탱크하고도 과거에 연결했던 그러한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러한 종목으로 연결되려고 하면 조금 길게 가긴 해요. 그 선박 관련돼서 탱크 만드는 그 네네. 연료 탱크 만드는 거 관련돼 가지고도 선박은 어차피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은 한국해양이 조금 지금 상승에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다고 하면은 길게 가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9,200원 잠깐만요. 9,200원대. 9,200원대가 과거에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맞고 지지해주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9,200원대에서 추가적인 매수 가지고 계신 만큼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평단가가 아마 만 한 600원이나 500원 될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평단가에서 딱 반 줄이세요, 그냥. 아, 예. 줄이시고 남은 물량 가지고 이 종목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쌍바닥 만드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상승으로 더 변화할 수 있는 모습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9,2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거기까지 왔었을 경우에 네. 그리고 나서 평단가인 한 1,500원 정도에서 반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좀 길게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조금씩 모으면서 가져가도 안 돼요, 단기적으로 안 돼요. 가도 될까요? 그 물려버려요. 잘못하면은 이게 질질질 흘리면 힘들어지니까 예, 예. 한번 제가 몇 차례 앞에서도 얘기하는데 주가가 한번 출렁할 수도 있어요. 예. 이번 주야 이 구정 이후에 줄줄줄 조용한데 이 조용한 게 어느 순간 또 휘몰아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그런 때에 매수하시고 그냥 날라가면은 아 가나보다 하고 마음 편하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에서 매매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 정리 한번 했었잖아요. 9,200원까지 만약에 내려왔었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고. 매수고 매도하기는. 매도는 아까 매도는 지금 현재 추가 매수를 안 하시면은 그냥 쭉 내비로 두세요. 길게 가면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매수가까지 물 수 있어요. 길게 가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네. 그때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기로 홀딩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죠. 일단 1차적으로 9,200원 부근에서 추가로 매수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농우바이오고요. 매수가가 13,650원, 비중이 50%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농우바이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750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이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감은 있는 것 같은데 손실이 좀 크세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그러시네요. 비중이 상당히 크신데 13,650원이시면은 매수하신 때가 좀 오래되신 것 같으세요.
지금 곡물 가격 인상의 수혜주로 상당히 다른 종목들은 잘 가는데 이 종목이 이때는 곡물 가격 수혜주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끼도 있었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하락을 하면서 회복을 지금 못하는 모습인데 하락을 하고 자 차트 형태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최대한의 하락은 지금 받쳐줄 만큼 받쳐준 것 같은 위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박스 구간에서 움직였었는데 과거에 이 박스 구간의 하단까지 지금 내려와서 움직이고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앞에 박스 구간이 사실 그렇게 되면은 저항 구간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11,200원 구간이 또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다시 일봉으로 와 보면은 대응 라인은 굳이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지금 반등할 수 있는 위치가 됐겠고, 그리고 자 하락 패턴을 쭉 연결해 보면 이번 양봉을 통해서 일단 살짝 돌려놓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거래량도 발생을 했고. 양봉을 통해서 돌려놨고 그리고 나서 한 번에 못 가거든요. 이 질질 흐릅니다. 질질 흐르면서 힘들게 만들다가 그리고 나서 121선이 다시 맞고 내려오고 하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자, 13만 5천 이 부분이신데 매수가까지가 한 20%. 차트 형태에서는 상당히 지금 손실이 클 줄 알고 좀 걱정을 했어요. 마이너스 50% 정도 될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시네, 다행히. 근데 비중이 50%시라 자, 지금 추가 매수는 힘드실 것 같다라는 계산이 들고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수익보다는 손실 최소한으로 제시를 하는 방법을 하면은 자, 차트에서 과거의 거래량 여기 맞고 떨어지고 했던 구간이죠. 여기서는 거꾸로 급등을 하고 거래량 크게 발생하고 지지를 하고 올라갔던 구간. 따라서 12,100원, 12,000원, 12,100원 부분에서는 반등했었을 때 물량을 좀 줄여 나가시는 게 필요해요. 손실이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손실이 약 한 12%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일단 손실 비중 축소를 하시고 나서 반등했었을 게 비중 축소하고 상승한 다음에 상승 때마다 약간의 비중 축소가 계속 필요한 구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13,500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비중 축소하시고 그래서 여기 12,000원을 돌파한 후에 만약에 내려온다면 12,000원을 차라리 대응선을 잡으셔야 돼요. 거기를 또 깨면은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선 잡고 나머지를 그냥 현금화 해가지고 다른 종목 갈아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또 지수에 비해서도 많이 빠지고 줄줄줄 흐르다 보니까 올라갔을 경우에 평단가가 개인들이 많이 위에서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를 때마다 손절하려고 이렇게 대기하는 물량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계획대로 일단 손실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12,000원 부근 대응 라인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축소해 나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예, 한국금융주식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예, 11만 원에 50%입니다. 11만 원에 비중이 50%. 사실 금융주들에 대한 전망은 나쁘지가 않은데 종가가 8만 원이면 사실 손실이 좀 크신 편이에요. 비중도 50%라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금융주들이 상당히 좋은데 한국 금융지주다 보니까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금융투자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그 금융과 관련된 다른 종목만큼 지금 못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매수가 지금 작년 4월 달 정도에 작년에 하신 거죠, 시청자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금리와 관련된 문제로 일단 반등을 하는 모습이긴 한데 자, 거래량 많이 발생을 했고 이 구간에서 거래량 크게 발생했던 구간이고 박스를 쭉 연결해 보면은 이 종목도 지금 바닥까지는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로서는요. 네, 그리고 비중도 많으신 거 보니까 그 추가 매수가 계속 되신 것 같은데 장기 매수보단
지금 좀 오래 갖고 계셨는데 손실을 최소화하는 작전이 좀 필요하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로서는. 예. 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계속 끝까지 계속 오르기보다는 한계성이 있으니까 그 반등을 했었을 때 이 앞에 박스 구간 상단 가격이 89,000원에서 9만 원 사이예요. 네네. 네,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상승을 했다가 맞고 내려오잖아요. 예. 네, 그래서 맞고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 패턴을 일단 돌려놓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의 이렇게 장대 돌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9만 원 부근에서는 일단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네네. 여기서 아마 맞고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일단 내려와도 이 종목은 버티시고 그리고 9만 원을 이렇게 돌파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려온다 다시 그때는 9만 원 이 부근에서 대응 라인을 차라리 9만 원을 딱 두시고 그때 여기선 전량 현금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길게 가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장기 종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기회 비용을 잃어버리시니까 9만 원이 오면은 일단 비중을 축소하시고 돌파했었을 때 나머지 물량들은 서서히 줄여 나가시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차로 9만 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해 보시고요. 이후에 다시 9만 원 이탈하면 그때는 전량 정리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생방송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선착순 5분께 김종원 대표님의 노하우가 담긴 시크릿 강연 CD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시장을 주도할 테마와 대안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 통해서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로 밑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가장 기대되는 시간 중에 하나죠. 네. 내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테마 오늘 상당히 종목들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오르면서 많이 빨간불이 나오긴 했는데 아쉽게도 주도적인 테마군이 없다라는 게 사실 아쉬운 종목 가운데 하나, 아쉬운 시장 가운데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개별주들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주들 그런 쪽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테마주가 형성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자금이 몰려버리게 되거든요. 자금이 몰린다는 거는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거고 관심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 단타 성향의 사람들은 그쪽을 매매를 할 수 있겠는데 테마주가 없이 많이 내렸겠구나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꾸준하게 오르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할까 고민하다가 어제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주도 미드코리아 관련 주들이 향후 또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그 소비하는 성향이 비대면 쪽 그 대면과 비대면이 있다면은 뭐 IT나 그 건물 물건 같은 대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업종이 돈을 더 많이 썼었거든요. 여행이나 뭐 그러한 쪽에 금액을 더 많이 썼었는데 소비가 그러한 비대면 쪽에 소비가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러다 대면 쪽이 지금 여행이나 아니면 콘서트나 그런 쪽이 앞으로 향후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쪽 섹터를 계속 지켜보면서 매수할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는 사실 전일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전일 미증시에서 관련주들의 흐름 굉장히 좋았거든요. 내일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원픽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녹십자 MS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정부의 자가진단 키트 무상 배포가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하죠.
네, 오늘의 원픽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 통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갖고 오셨을까요? 네, 사실 이 종목 어제 솔루션에 나왔던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그때 제가 말하면서 좀 단기적인 성향으로 좀 매매 좀 해볼까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깜빡해가지고 얘기를 못했던 종목인데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로서는. 자, 녹시 MS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진단 키트 무상 배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를 무상 배포하려고 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추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지금 정부하고 여야가 지금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추경을 한다. 하게 되면은 자가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다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휴마시스나 뭐 그런 종목들이 맨 처음엔 많이 올라왔는데 이 바로 앞 최근까지는 녹십자 MS가 대장으로 움직였죠. 대장으로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정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젠바디와 관련돼서 이슈가 있어가지고 상승을 하는데 자 차트의 형태를 한번 보시면은 자 강하게 하락을 한 뭐 휴마시스나 SS 바이오센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수혜주이지만은 이 종목은 사실 직접적인 수혜주가 아니에요. 이슈 때문에 더 올라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사실은 더 급반등을 하는 성향을 갖고 있죠. 자, 하락 패턴을 돌려놓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자, 오늘 어제까지 연결하면은 가격적으로 강하게 나오고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분봉으로 봤었을 때 오늘 자, 얘가 힘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깨져버리고 하락하고 또 하락하고 이렇게 했겠죠. 거리량 빵빵 나오면서. 그런데 자, 어제 이 종목 솔루션 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거래 대금이 앞에서 크게 나오는데 고점에서 거래량,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은 모습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예상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사실. 이렇게 흘러나가는 모습들이. 더군다나 거래량이 상당히 줍니다. 거래량이 준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겁을 주는 작용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면은 거래량이 많으면 야, 여기 뭐가 있나 보다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갖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줄면은 이거 이상하네, 너무 무섭네라고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푹 빠지지 않을까? 사실 푹 빠지게 되는 자리가 매수 타임이 될 수 있는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그런 구간입니다. 이 자리 현재 이 구간에서 매수는 좀 힘들어요. 조금 더 눌림목 구간이 오게 되면은 그러한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노란톡으로 들어오신다면은 매매 타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상 배포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제 또 이 관련주들의 흐름도 이 종목의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난 시간에 원픽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텍 어제 갖고 와 주셨는데 오늘 그래도 1.36% 강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네. AS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퍼스텍 어제 말씀드렸었죠. 퍼스텍 주가 관련돼서 얘는 뭐 퍼스텍은 방산주와 관련된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미중 분쟁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러시아에 대한 그 분쟁도 아직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 때마다 매수 타점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전쟁과 관련된 그 분위기는 약간 사그라들 수밖에 없죠. 지금 베이징 올림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 동안은 어떤 전쟁이나 무력화는 일단 잠잠합니다. 일부러. 왜냐면은 한쪽에서 치고 나가게 되면은 세계적인 비탄을 받아요. 올림픽 평화 기간인데 니들이 전쟁을 해 하면서 안 좋은 이슈를 받기 때문에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을 현재 줄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 눌림목 구간에서 충분하게 매수를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에서 계속 추가적인 리딩을 해나가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지난 시간 원픽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좀 더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 식당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밑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또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스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김종원의 종목식당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사행위 의심 시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